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장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시장을 파악해서 대응을 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해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이 과매도 신호, 과매도 국면에 빠져 있으니까는요. 과매도 신호를 기준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주제는요. 코스피 V자 반등 하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고요. 자, 유동성의 힘,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또 한국 정부, 한국에서도 기업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유동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유동성의 이 힘에 의해서 어디까지 그러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세 흐름을 파악하는 지지와 저항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알려드렸죠. 그리고 그 부분이 달러와 강세에 따른 주요국 움직임에 관심. 그런데 자, 달러는 오늘까지 약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101.675 현재 시각 기준으로 마이너스 0.55%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부양책, 요 부분이 최대 관심사였죠. 최대 관심사. 근데 요 부분하고 사실 요 부분하고는 연결이 좀 되어져 있어요. 이게 23일입니다. 23일. 이 회의가 23일. 자, 주요국 경기 부양책 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민주당 또 낸시 펠로시의 하원 의장 줄다리기, 이 정치적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몇 번의 협상을 거치고 나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바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이런 해외 언론을 통해서 합의가 됐다, 통과가 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 부분도 어제 제가 가장 좋은 부분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연준과 정부 간의 공조, 협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가장 좋다. 그 부분 넘어간 거예요.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금융안전감독위 FSOC 회의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날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추정이거든요. 추정.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지만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FSOC는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죠. 그래서 연준 의장,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런 금융당국의 주요 인사들 한 10명 정도가 참여하는 회의예요. 여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심 FSOC 회의에서 양적 완화가 논의가 돼서 발표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24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가 되었죠. 제 생각이 맞았는지는 상상에 맡겨드리겠지만 어찌되었건 24일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 요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다. 예, 제조업 지수 급락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등의 또 급반등의 브레이크, 차익, 매도 물량 이런 부분들 조정을 살짝 줄 수 있다. 근데 그 조정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회.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 예상외로 잘 나왔어요. 3월 제조업 PMI 지수가 전월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되긴 했지만 49.2로 예상치 43보다는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서비스업 PMI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사상 최저치다 이런 표현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국 증시의 중요도 면에서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잘 넘어갔다, 그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잘 대응을 했는지, 앞으로 V자 반등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제가 과매도 신호를 기준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어떤 기준? 과매도와 과매도의 시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종가. 요 시종가가 중요한데, 이게 조정을 받고 반등을 줄 때와 상승을 했다가 내려올 때는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했다가 내려올 땐 이 시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시초가 이후 이제 과매도 신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줄 땐 이 초가, 과매도의 종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런 기준으로 따져 본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 앞전에 여기는 이 시가를 깨버린 거죠. 시종가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조정의 추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을 다시 한번 똑바로 그어보면, 단기적인 시세 흐름이에요. 단기적인 시세 흐름의 조정이 과매도 신호가 풀리면서 뭐예요? 양봉이 중요했죠. 결국 양봉. 이 양봉이, 시초가를 지키는 양봉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수급이 지금 좋지는 못하지만 반등을 이끌어낸 단초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V자 반등, 이 단기적 급락을 극복하고 다시 2000을 회복하고 2100포인트 뭐 이렇게 올라가는 V자 반등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V자 반등이 아닌 여기서 뭐 저항을 받고 다시 조정 주면서 이중바닥,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삼중바닥,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반등 시에 저항은 어디에서 받을까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자, 3월, 제 기억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날, 3월 10일이면 여기죠. 3월 10일 날부터 발표가 된 게 공매도 한시적 금지, 11일서부터, 여기부터요. 여기서부터 한시적 공매도 금지. 11, 12, 13. 13일 날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공매도 나왔죠? 네, 그전보다 확실히 줄기는 했지만 공매도는 나왔습니다. 열받죠? 좀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입니다. 대표적 종목이죠. 삼성전자. 제가 보기 쉽게 3월 10일서부터 24일. 오늘 자료는 6시 30분 이후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25일 거는 아직 표시가 안 돼요. 3월 10일 날서부터 한시적, 물론 과열 종목에 한해서 한시적이었으니까는 삼성전자 공매도 나올 수 있었죠. 11일서부터는. 예, 나왔습니다. 매매 비중이 6.71%. 공매도 평균가 52,937원. 그리고 16일서부터 이제 전면 6개월간 상장 종목, 전체 상장 종목의 전체 금지 발표가 16일 날 나온 거죠. 17일 날서부터 매매 비중이 확 줄기는 했어요.
0.14%, 0.42%, 0.7%, 0.12, 0.34, 0.07. 하지만 공매도는 나오고 있었다. 좀 짜증스럽습니다. 그쵸? 근데 그 부분을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뭐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 대부분 증권사라고 하는데요. 한해서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확실히 줄긴 줄었고, 자, 요 날짜가 어느 정도의 힌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힌트. 6개월간의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그게 3월 13일 금요일.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금요일 아래 꼬리가 그 이유로 생긴 거예요. 그 이유. 그 종가가 어딥니까? 여기죠. 그게 저항이에요. 저항.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숏 커버링에 대한 매수가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항이 어떻게 돼 있다? 네, 저항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금요일의 시가서부터 요 음봉의 시가. 제 음봉의 시종가는 저항이다. 근데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니까는 단기적 저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 저항.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수급의 개선이 필요하겠죠. 수급의 개선. 그 수급의 개선은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거래. 특히 비차익 거래. 이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1000억 넘는 매도 물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매일 중요하게 봐요. 매일 중요하게 보고 외국인 수급에 대한 개선 요런 부분도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 근데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 관점에서는 지금 시간에 101.700 하고 있는데 100 이하로 좀 내려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도 문제죠. 오늘 장 마감하고서는 금융투자가 548억 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장중에 많이 팔았어요. 제가 오픈 채팅방 카톡방에 장중에 이렇게 수급을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오전 수급입니다. 오전 수급 이렇게 보시면 금융투자에서 거의 뭐 3천억 넘게 오전에 매도를 때리고 있었고 연기금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연기금도 1262억을 오전에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물은 또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미수금 나오죠. 이게 23일 기준인데 3,870억이에요. 3,870억. 20일 기준, 23일이면은 월요일이죠. 20일이 지난주 금요일이고, 이게 20일 기준으로는 2,800억이었습니다. 1,000억이 늘었어요. 1,000억.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7.82기에 5기로 미수를 계속 땡겨서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23일 1,000억이 늘은 미수금이 3,870억인데, 그 단기 시세 차익 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3월달 내내 미수 써가지고 반대매매 당하고 그거 지금 시세 차익 노리시겠죠. 네? 근데 아마 지금 시세 차익 노린다 하더라도 반대매매 당한 거 혹시 당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뼈아픈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5% 10% 혹은 뭐 15% 미수 써가지고 시세 차익 보고 팔아버리고 난 이후에 단기 저항 돌파해서 이렇게 제자리 찾아 올라가 버리면은 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겠죠?
저는 이런 거 참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V자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단기적 저항을 돌파해야 되고,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수급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무지막지하게 또 미소를 땡겨 쓰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세 차익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챙겨주면 어떡해? 힘들겠죠? 네, 그런 부분도 다 따져가면서 좀 수급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땡땡땡에 대한 확진자 증가세가 완화되어지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부분, 본질적인 문제 해소도 꾸준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제 방송 마치고 오후에 이제 아카데미 회원님들하고 유료방 회원님들한테는 이 땡땡땡 그 동향 해외 시각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무료방 회원님들한테는 올려드릴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물론 뭐 9시 뉴스, 뭐 8시 뉴스 보시면은 뭐 이탈리아가 어떻게 됐네, 뭐 미국이 어떻게 됐네, 뉴스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수치일 뿐이죠. 그거에 대한 해외 시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해석, 파악은 제가 좀 더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의 반등은 일단 기준을 잡고 보유 홀딩에 가시면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과매도 신호가 풀린 양봉의 종가가 아주 단기적인 기준이 되겠죠. 양봉의 시종가가 지지라인으로 홀딩의 기준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단기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저항받고 내려오는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보유하신 종목들 잘 대응을 해서 성공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 나스닥 지수 선물은 플러스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 증시 장중에는 마이너스 약세였는데 장 마감 무렵부터 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한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종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